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메일이 도착해서, 사실 이메일은 도착한 지 좀 됐는데 제가 마킹만 해도 안 읽어드렸는데 오늘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하나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영준 박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메일로 연락드립니다. 저는 40대 개발자 빵빵빵입니다. 아직 이분한테 허락을 안 맡았으니까. 2017년 12월 인생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완벽한 공부법을 읽은 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분은 근데 그 서평으로도 많이 인생 공부에 공유가 됐었고, 아무튼 이렇게 좀 페이스북으로 아마 썼던 글들이 공유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썼던 글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2월이면은 18년, 19년 한 만 2년 안 됐네요. 이제 저를 아신지요. 한 1년 6개월 됐는데 그동안 정말 힘들게 독서 습관을 만들었고 131권을 읽고 110편의 서평을 쓰며 블로그에 남기고 있습니다. 훌륭하시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연? 131권의 책을 읽고 제대로 된 책을 읽고 110편의 서평을 쓰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읽으려면 정말 독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야근이 많은 게임 개발하다 보니 업무 이외의 거의 모든 시간은 독서와 서평을 쓰는 시간에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시려면은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 시간으로 많은 다양한 취미 활동, 넷드링킹 포함을 포기했지만 정말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독서와 다양한 자기개발 미디어 컨텐츠를 만나며 저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이분 그때도 만났어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이렇게 회사에서 걸어서 그 순대국밥 먹으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40대 개발자 빵빵빵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는 척 해갖고 그때 만나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했었는데 판교에 계세요, 판교. 제가 정의한 행복은 일상의 행복입니다. 물론 가끔 시련과 고통이 있는 일상이지만 그마저도 제가 느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마음가짐에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일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요. 저에게는 일상의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그동안 제가 얻은 3가지를 말해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서두를 썼네요. 우선 첫 번째는 가족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독서로 가정의 평화를 얻으셨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근거가 명확하고 납득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성격입니다. 완벽한 공부법 서평 말미에도 적어놨지만 저의 큰 장점은 집요함이거든요. 잘못 빠져들면 한없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성격이지만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순환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제가 근거를 얻다 보니 아내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와 이제는 아이의 양육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훌륭하시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밥 먹으면서 옆에 이렇게 한 중고등학생 되시는 어머님들 이렇게 밥 먹는데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들리는데 대화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의 잘못된 가정과 추측으로 아이들이 이끌어 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합의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고 육아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재작년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독서를 하면서 아내는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다고 저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좋죠? 아내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좋아해서 저희 독서를 굉장히 환영한답니다. 가끔 저희 글과 독서하는 모습을 보면 내심 감탄하기도 하고요. 책을 읽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가끔은 서로 장단을 맞춰가며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격이 높아졌네요. 집이 격이. 이건 행복해진 정도가 아니라 격이 올라갔네요. 격이. 아이에게 정확한 근거를 통해 무조건 이거 하지 마, 나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근거가 무엇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죠. 조언을 해주기 전에 충분히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들어줍니다. 방임형 육아에서 권위형 육아로 변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부모 공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의 감정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책과 글쓰기를 통해 감정을 알아가기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 감정을 이제는 인정하고 인지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은 확실히 아이에게 감정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시죠? 두 번째는 저의 내적 변화입니다.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해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가 높아져 제3자가 봤을 때 격앙된 감정이라고 느낄 정도로 흥분 상태입니다. 이런 저의 성향이 독서를 통해 차분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25년 된 베프가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굉장히 차분해졌구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의식적 노력을 졸고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무조건 바뀝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차분해졌구나 이런 말을 요즘 곧잘 들으니 저도 모르게 차분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확실히 주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책 읽는 모습을 보는 직장 팀원들은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제가 추천하는 책을 읽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자체가 훌륭해지고 있네요. 대인관계 힘들었던 저는 이처럼 평온한 직장 생활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건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주면은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주는 게 돈일 필요가 없어요. 지식이 최고예요, 제가 볼 때. 정보, 위로, 공감 이런 건데 이런 건 머리에 든 게 있고 가슴에 든 게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곽빵빵님은 뭐죠? 독서를 1년 6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졸고해갖고 뭐라 그럴까, 자신을 꽉 채운 다음에 자신을 꽉 채운 지식과 마음의 양식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읽었지? 결국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의 마음가짐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가짐이 안정적으로 변하니 업무의 효율도 분명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는 다시 퇴근 후 주말 가족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분야의 확장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머 상위 1%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25%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50권을 읽으면 독서 상위 5%는 말에 무작정 시작했던 독서가 어느 순간 숫자의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고 그 자체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질의 변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던 중 블로그 서평 100번을 넘게 쓰다 보니 독서와 글쓰기 강연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진짜 인생 바뀌셨네. 물론 10명에서 20명 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그만 강의지만 기삐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하죠.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평생 게임만 하고 코딩하던 제가 다른 분야의 강의를 한다는 사실 믿기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의 글을 읽고 배우고 싶어 하시니 분명 조금은 자존감을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안드로메다까지 올려도 됩니다. 이제는 독서와 글쓰기 강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심리학 공부를 하고 상담 능력을 조금 키워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애착 형성으로 인한 고통을 견뎌냈기에 이제는 그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와 소통이 힘든 부모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진짜 훌륭해지셨네. 팟캐스트 인생 공부로부터 체인지 그라운드 뼈아드 유튜브 영상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싱큐베이션 모임을 통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평 열심히 쓰니까 싱큐베이션 뽑혀갖고 로또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여러분 싱큐베이션 가면 이런 훌륭한 분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복잡계가 되고 여기서 창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각각의 개인이 모였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창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지? 이런 모임을 겪어보니 제가 직접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모임을 제가 주도하여 의도만 선하지 않고 결과도 좋은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40대 늦은 나이에 배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재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늘 자극을 주고 일깨워주시는 신용준 박사님, 고영승 작가님, 이은구 이사님, 김주현 팀장님, 이은구 이사님 하루 공부 고맙습니다. 김주현 팀장님은 마라톤 영상 자극 많이 받았습니다. 태피디님, 싱큐베이션 그룹장님, 그리고 체인지 그라운드 PD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았던 많은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여러분은 모두는 저희 스승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로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고마움을 다른 이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이타주의자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곽빵빵 드림. 여러분 보셨죠? 이분이 나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는데 40대시래 40대. 근데 서평을 110개를 40대에 쓰신 거예요. 예전에도 40대 개발자라고 그러셨으니까 30대 개발자라고 안 그러셨었거든요. 2년 전에 그거.
서평 보내셨을 때도 여러분 바뀌는 데는 뭐 이렇게 늦음이 없습니다. 늦은 때란 없고 바뀌자고 하는 이렇게 마음가짐 그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졸고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의식적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 그 다 가슴속에 씨앗이 있고 잠재력, 포텐셜이 있어요. 그걸 다 꺼내시면 돼요. 여러분 이미 몸속에 다 있습니다. 꺼내지 못하는데 그걸 꺼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졸고해야 된다. 어떻게? 의식적 노력을 통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강연까지 하신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뭐예요? 무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양질의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싱큐베이션도 참여하고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졸고하고 그걸 글로 기록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이랑 만나면서 네트워킹이 되고 이제 진짜 넷 드링킹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진짜 네트워킹이 되고 네트워크는 뭐죠? 복잡계입니다. 그럼 그 복잡계에서 여러분이 이거는 양의 창발밖에 안 일어나 이런 데서는요.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설계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한 기쁨을 얻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의식적으로 졸고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졸고하면서 도와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